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상선약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네 글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선약수, 풀이하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참 간단한 말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말 속에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가난을 벗어나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남을 밀쳐내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자의 상선약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물의 첫 번째 특징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습한 곳, 더럽고 천한 곳으로도 거침없이 흐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원합니다.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과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세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동료를 밀쳐내고,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올라간 자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애써 얻은 명예가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물의 두 번째 특징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물만큼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만큼 강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결국 물에 의해 깎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부드러운 물이 흐르면 단단한 바위도 마침내 모래가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단해지려고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갑옷을 입었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고. 진짜 강함은 유연함에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 때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럽지만 죽은 나무는 단단합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표시이고 딱딱함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물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만물을 살립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면서 자신이 지나간 곳을 모두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나면 보답을 기대합니다. 아니,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마워하는 마음은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물의 네 번째 특징은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좁은 곳을 지날 때는 좁아지고 넓은 곳을 만나면 넓어집니다. 이것은 고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은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은 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칙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물처럼 형태는 유연하되 본질은 지키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왜 노자는 물을 최고의 선이라 했을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단순히 물이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이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고, 진정으로 높은 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것은 물처럼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더 강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물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노자에게 도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만물이 나오는 근원이고 만물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로 이 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는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억지로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처럼 살면 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면 우주의 근본 원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의 실제 의미. 그럼 구체적으로 물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문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듣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다릅니다. 그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 부드럽게 대하되 원칙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증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다 그렇고 그렇지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은 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물은 자신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원칙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 친절함, 책임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드럽되 원칙은 지키는 것,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셋째,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 것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고 손주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면서 보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기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은 자식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였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면 기쁘지만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까?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집니까? 친구의 손주가 명문대에 간다고 해서 내 손주가 못난이가 됩니까?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남은 남대로 살면 된다는 여유입니다. 다섯째,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스며들거나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부서집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면 됩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스며들 수 있으면 스며들고 때로는 잠시 고여있다가 다시 흐르면 됩니다. 물의 지혜로 본 인간관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깥일로, 아내는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눈에 거슬립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은 그릇의 모양에 맞춰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맞춰갑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투면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물처럼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물처럼 낮아지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 것을 아끼면서도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조언을 잔소리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은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물처럼 대해야 합니다. 강요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를 단번에 부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흐르면서 결국 바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물의 지혜는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이 맞아라고 우기는 대신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도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다투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물처럼 너그럽게 친구들을 대하십시오. 노년을 물처럼 살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 물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된 물은 계곡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강을 지나 결국 바다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더러운 하수구를 지나기도 하지만 물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평생 모은 것들, 평생 이룬 것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그것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결국은 모두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처럼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위에 집착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물은 단순합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단순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 좋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물처럼 단순하게 사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인간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현재를 사는 것. 물은 지금 이 순간 흐릅니다. 어제 흘렀던 곳을 후회하지 않고 내일 흘러갈 곳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를 수 있는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물처럼 지금 이 순간을 흐르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고요함을 찾는 것. 물은 흐를 때는 역동적이지만 멈춰 있을 때는 고요합니다. 고인 물을 보십시오.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표면에는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나무가 비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고요함을 찾을 때입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물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립니다. 죽음을 대하는 물의 지혜. 이제 조금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오랜 투병 끝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물의 지혜는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뀝니다. 액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환할 뿐입니다. 빗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땅으로 스며듭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샘으로 솟아납니다. 샘물은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은 태양열에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것이 물의 순환입니다. 물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단지 다른 곳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고. 우리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그리고 물처럼 살면 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물처럼 삽시다. 그것이 우리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물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